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인 상담 12주차 상담 종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내담자 상담자 짝꿍과 함께 실습을 하시게 되는 회기가 3회기예요. 3회기가 실습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는 실습을 해보니까 너무 좋다 해가지고 상담을 더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실습이니까 3회기까지만 진행을 해주시고, 이 3회기는 3회기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종결을 해야 되는 회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께 상담 종결에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 첫 회기 접수 면접 하시고 여러 번 제가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접수 면접 하시고 첫 회기 1회기죠. 요때 챙겨야 되는 거 제가 첫 회기 하면서 수업하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회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종결 회기인데요. 물론 종결 회기 때도 그 이전 회기들처럼 내담자의 어떤 주제나 목표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는 하지만, 종결에는 또 종결 나름대로 또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3회기 종결회기 하실 때 3회기를 이렇게 50분 정도 진행을 하시면 인사하시고 과제 내신 분들 있으면 과제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내담자의 주요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신 다음에는 이 뒷부분에는 꼭 종결 관련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결 관련한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일단 상담 종결의 의미, 종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종결을 언제 해야 되는지, 이 시기가 사실은 어렵죠. 이 시기 종결 언제 하지? 그리고 종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종결을 하는 방법,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조기 종결 다루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조기 종결이라는 거는 저희가 주로 많이 얘기할 때는 드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담에서 드랍됐다. 집단 상담을 하는데 내담자가 드랍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드랍이라는 건 상담자랑 그렇게 상의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상담에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담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내가 상담을 잘 못했나?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조기 종결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 종결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종결은 말 그대로 상담이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 그래서 요거는 내담자나 어디 기관이냐, 어떤 주제냐에 따라서 종결이 일찍 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딱 1회 상담하고 단회로 그냥 끝나는 상담도 있었다면, 3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그런 상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종결은 매번 케이스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종결은 이렇게 끝난다는 건데, 단순히 끝난다는 거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이걸 확장을 시켜보면은 상담의 종결은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상담 전 과정에 걸쳐서 계속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회기에 종결했다고 해서 그때만 종결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결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어떤 과정들을 쭉 이어가게 되는데, 그 전체를 종결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도 있는 거죠. 코리는 어떻게 얘기했냐? 상담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고 어떻게 이 변화를 지속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상담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종결을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담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행동해 나갈지,
이걸 결정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종결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3단계 모델을 배우고 있죠. 탐색, 통찰, 실행이에요. 이 세 가지 모델은 3단계 모델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걸 통해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봐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 내 내면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나의 상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건데, 이 변화가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건 사실 행동이 제일 크죠. 그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단기 상담에서 종결이라는 것은 항상 잠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단기 상담에서는 언제 종결을 하게 될지 몰라요. 원래는 10회기 정도 예상을 했는데 3회기, 5회기 진행했는데 내담자가 갑자기 호전이 됐다. 그럼 갑자기 종결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이라는 것은 상담 과정 중에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될 도착점이에요. 그리고 상담의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그거를 좀 더 잘 지속하게 하는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상담을 잘 진행을 해놓고 종결에서 필요한 개입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담의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고 심하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무슨 얘기냐면 상담을 10회기까지 잘 이끌어 왔어요. 그리고 종결 11회기를 딱 하는데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조금 이 종결을 앞두고 아쉬운 마음이나 좀 여러 가지 종결 앞두고 겪게 되는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는데 상담자가 그거를 잘 안 받아주고 오히려 그래도 종결할 때 됐으면 종결하셔야죠. 이러면서 좀 냉정하고 차갑게 대했다. 이유가 있겠죠. 상담자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앞서서 잘 해온 이 상담에 대해서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고 내담자 입장에서 상담자에게 되게 서운하고 기분이 좀 상한 상태로 종결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 상담에서 완치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변하는 존재예요. 오늘 했던 생각, 오늘 했던 감정이 내일 또 달라지죠. 오늘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내일 갑자기 내 삶에 갑자기 어떤 이슈가 턱 하고 발생을 하면서 다시 심리적 상태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확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치라는 거를 상담에서 기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담자가 개선되는 거에 우리는 총력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결과 목표를 완치라고 두는 거는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치를 성공적 상담 종결 모델로 보시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종결의 시기인데요. 상담 목표가 성취되면 종결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상담 1회기 때 목표를 세워요. 근데 이제 이 목표라는 것들이 하나일 수도 있고 2개, 3개가 정해질 수도 있는데 이 목표가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듯이 상담에서의 완치네요. 완치라는 개념은 좀 성립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 달성이 됐을 때 상담을 종결을 하면 좋은데 이게 원만하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목표를 너무 높게 잡거나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경우에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해서 상담이 종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낮게 잡으면 아직 내담자가 건강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상담이 섣부르게 종결이 돼버릴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결의 시기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상담의 종결 시기가 어떤 이상화된 목표를 달성된 그런 때라고 보는 거는 아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완치가 좀 어렵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내가 이번에 이 목표를 심리적인 거 관련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지속될 것이고, 이거 하나 목표가 달성됐다고 해서 완전 만족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보면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 만족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성장해 나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 그걸 그 얘기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고 사실은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변화하는 존재거든요.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한 개인을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가 0점이고 마이너스 10점, 여기가 플러스 10점이다. 행복에 대해서 한 개인이 한 마이너스 한 6점 정도로 이제 불행한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을 플러스 10점으로 올려야지만 종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행복은 어느 날 빵점이었다가 다음날 다음날 떨어졌다가 다음날 또 올라갔다가, 물론 이제 여기에 계속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 한 여기에서 여기 사이 수준으로는 끌어올라와야죠. 이 안에서 좀 오락가락하게 만들 건 필요하지만 이 사람을 여기만 계속 가게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치유의 상태라는 거는 사실 애매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한 요 정도 단계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사건을 겪었는데 안 떨어진다? 그것도 좀 자연스럽지 않죠. 네.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종결 시기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종결 시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상담 목표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을 때 100%면 너무 좋죠.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일단 이거의 전제 조건은 목표가 좀 괜찮은 목표여야 돼요. 좀 바람직하고 건강한 목표일 때 이거를 종결 시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요. 만약에 좋은 목표를 잘 잡았다고 했을 때는 제 생각에 70에서 한 100% 정도 달성하면 종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담 목표가 성취되면 종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간의 종료예요. 이거는 상담 회기가 제한이 되어 있는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어떤 바우처를 통해서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상담을 제공을 해준다. 이럴 때는 10회기 아니면 12회기 이런 식으로 회기 수가 제한돼 있어요. 이럴 때는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았더라고 해도 종결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럴 때도 약간의 융통성은 있습니다. 내담자의 상태가 좀 심각하거나 이럴 때는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똑같이 10회기를 더 할 수도 있고 기간마다 이제 방침은 다 다르기는 해요. 또 물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내담자가 어느 대학의 학생이라서 그 대학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신다. 근데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졸업을 하면서 상담에서 좀 더 다루면 좋을 텐데도 종결을 하게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상담자가 이직할 수도 있어요. 상담자가 다른 상담센터로 이직을 하는데 이 이직을 하는 게 내담자에게 좋은 건 아니죠. 내담자는 상담자를 믿고 한 20회기 얘기를 다 했는데 상담자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종결을 하게 되면 사실 내담자는 좀 많이 서운하고 좀 뭐라 그럴까, 기분이 안 좋은 일이기는 해요. 힘들게 내 이야기를 여기까지 다 했는데 제대로 종결이 안 되고 상담자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이직하게 되면 종결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럴 수 있고, 또 이거는 지금 제일 안타까운 상황인데 상담이 별로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한 10회기 할 때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뭐 20회기 했는데도 효과가 크게 없다. 이러면 뭐 내담자가 원해서든 아니면 상담자가 나보다 좀 더 경력이나 경험이 풍부한 상담자에게 의뢰를 하든 그렇게 종결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담자가 뭐 상담 목표가 성취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담자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내담자가 원해서 종결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는 역전이나 상담자 능력 때문에 종결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역전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인데, 내담자에게 막 너무 화가 자꾸 나서 상담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내담자에게 너무 과도하게 호감이 생겨서 상담이 유지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역전이가 우리 슈퍼비전 받으면서 조절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슈퍼비전 받으면서 해도 잘 안 된다 할 때는 다른 상담자에게 리퍼를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능력의 한계라는 거는 내가 상담 경력이 1년이다. 근데 기관에서 어떤 사례를 배정해줘서 시작을 했는데 2, 3회기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4회기에 와서 엄청 좀 무겁고 트라우마가 이제 좀 심한 그런 사례를 얘기하면서 자살 충동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내담자가 한 거죠. 그러면 상담자가 좀 슈퍼비전 받으면서 이어갈 수도 있는데 확 이렇게 위축되거나 이거 나한테 너무 너무 어려운 사례다 이렇게 압도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리퍼 하면서 종결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분야, 나한테 어떤 사례가 배정이 됐는데 1회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뭐 중독 이슈가 심하다. 내가 중독 부분에 대해 내가 상담에 좀 자신이 없다. 아니면 커플 치료를 원하는데 내가 커플 치료에 자신이 없다. 이럴 경우에도 의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종결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를 좀 지워야 되겠네요. 특히 요 1번에 대해서 이제 관련한 내용이 조금 더 나와 있는데, 다른 건 제가 말씀으로 다 말씀드렸고, 이거 이제 목표에 도달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적응 능력이 좀 생겼을 때 종결할 수 있고, 설명드렸고. 4번은, 이거는 뭐 조금 상담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종결 시점이 슬슬 다가오면 상담자가 느낌이 좀 오거든요. 내담자가 점점 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호소 문제 강도도 약해지고, 그러면은 미리 조금 얘기를 꺼냅니다, 먼저. 이제 좀 요즘에 잘 지내시고 계시니까 종결 시점도 좀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근데 뭐 그렇게 되면 미리 좀 사전에 종결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담자가 종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 요새 잘 지내서 종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회기에 종결을 하셔도 되지만, 내담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또 1, 2주 안에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주 후에나 뭐 이렇게, 아니 한 달 후에라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회기를 갖죠. 이렇게 해서 종결 회기를 따로 가지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특히 무료 상담 기간이라면 저는 그렇게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유료로 상담하는 경우에 한 회기를 더 한다는 게 내담자에게 또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내담자의 상황이나 이런 걸 조금 고려하시되, 어쨌든 너무 바로 딱 자르듯이 종결을 하면 종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종결 회기를 별도로 갖도록 권유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담자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아닌 진짜로 어느 정도 좀 문제가 개선돼서 종결을 하는 경우에 예비 신호들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비 신호가 좀 나타나면 바로 뭐 다음 주에 종결하시죠, 이건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조만간 종결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종결 시기에 대해서 내담자랑 상의를 해보실 수도 있는 거죠. 예비 신호를 보면 일단 생활의 기복이 줄어든다.
그리고 그러니까 좀 잘 지내게 되는 거죠. 좀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고 새로운 고민거리가 나타나지 않고 스스로 결론이나 방향을 이제 알고 있고 뭔가 그러면서 자꾸 주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 상담 욕구가 처음보다 감소하고 그래서 뭐 지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출현하면 이 사람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잘 지내고 있고 상담을 조금씩 이제 안 받아도 되겠구나 예비 신호로 볼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내담자가 먼저 종결을 얘기 안 할 때는 상담자가 먼저 종결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저는 좀 약간 먼저 종결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내담자들은 자신이 좀 어느 정도 괜찮아져도 확신을 잘 못 갖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지금 많이 괜찮아지신 것 같고 첫 회기에 비해서 좀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아졌다. 종결을 좀 언제쯤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먼저 얘기를 좀 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종결이라는 얘기가 서로 먼저 나오게 되면 상담 효과를 좀 평가를 해보시고요. 또 내담자가 종결에 대해서 어떤 준비도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상담에 많이 의존했던 내담자일수록 종결하는 걸 좀 어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도에 따라서 상담 과정을 재구조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을 저는 앞두면 매주 꼬박꼬박 매주 하던 상담을 격주에 오시라고 하거나 이게 다음에는 월 1회 이렇게 조금 하다가 종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종결의 시기는 그래서 어떻게 정하느냐 상담자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담자가 물론 원하면 종결을 해줘야겠지만 내담자가 지금 좀 종결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요 고비를 잘 넘기면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 내담자가 종결을 원한다. 일단 상담자가 좀 설득할 필요도 있죠. 어쨌든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담자가 종결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고려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종결의 이슈를 볼 건데요. 자, 종결을 할 때 어떤 마음들이 들까요? 내담자랑 상담자랑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종결을 앞두면 내담자들은 고마운 마음, 아쉬움, 성취감, 기대감, 미진함, 불안, 의존성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을 느낄 수 있고 상담자는 상담자도 상담이 잘 진행이 되어 왔다면 만족감, 성취감, 후련하고 그러면서도 내담자랑 되게 가까운 또 관계를 맺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별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상실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담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할 때는 미안함이나 실패감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결 관련 이슈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내담자는 성과와 관련돼서는 스스로 성취감, 독립심, 내가 이제 뭔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된 것 같고 자신감도 붙고 고마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성과에 대해서 들 수 있고 또한 종결을 딱 하고 나면 이제 상담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나 불안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오기까지 내담자가 보여준 노력이나 내담자의 자원 이런 것들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내담자의 삶 속에서 그 근거들을 찾아서 보여주면 내담자가 많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일어난 변화의 방향성을 강화하는 믿음을 써주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내담자가 제가 지금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 좋아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종결하고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상담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변화라기보다는 1도의 각도만 바꿀 수 있다. 근데 그 1도의 각도가 차이가 이 평행선을 생각을 해보면 평행선이 이렇게 쭉 가면은 계속 일정한 거리지만 1도만 틀어져도 한참 가다 보면 어느새 엄청나게 이 각도가 벌어지게 되죠. 상담에서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1도가 변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그 끝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각도 비유도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관계가 종결되는 거에서 내담자가 여러 가지 또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뭐 끝이라는 서운함과 허무함, 또 상담자에게 의존을 많이 했던 내담자는 분리불안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존 욕구가 강한 내담자는 종결에 대해서도 상담에서 한 2, 3회기 이상 종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불안이나 어떤 의존 욕구에 대해서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영상 마무리하고요. 뒤에 내용은 두 번째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